국내 모든 매체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2019년에 조국은 유죄라고 단정하는 검찰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힘들었어요. 그런데 당시 정경심 교수를 유죄로 초반에 단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요. 예.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. 예. 예. 이 총장의 초기 발언들, 이 정경심 유죄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. 저는 그 장면이 상징화되는데 19년 9월 4일에 최성해 총장이 검찰의 참고인 조서를 받고 나오면서 네. 기자들 앞에서 예.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. 맞아. 첫 번째 질문 들어봅시다.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. 아니 작업했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. 작업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. 작업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. 오로지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. 확인하셨는데 어떠십니까?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하셨죠. 작업이란 말은 거의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. 작업이란 말이 그게 합당합니까? 말이 안 되지. 본인이 한 말이 그때 조국과 통화하고 조국 녹취가 내가 있어 네. 라고 주장했었거든요.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때. 표창장 발급해 준 걸로 해달라 또는 위임해 준 걸로 해달라라고 조국이 청탁했다고 자기한테. 심지어 그때 조선일보에는 압력을 넣었다. 그렇죠.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어요. 저것도 초반에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. 자기한테 조국이 전화했어. 전화해가지고 표창장 발부한 걸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. 네. 그 녹취가 있다. 그걸 다시 물어봅니다. 우리 빨간아재 봅시다. 조국 전 장관을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. 했죠. 그 녹취록 있다고 하셨잖아요. 녹취록 갖고 녹취록은 계십니까? 있다 했는 것보다 처음에 있다는 소리 안 했어요. 나중에 하셨죠. 예,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그 녹취록이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?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. 그 녹취록이 없다 하면 저 사람들 계속 세워될 거라고.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주장을 사주했다는 말씀이세요? 중앙일보 기자인지 하여튼 뭐 기자가 한 80여 명 중에 또 말을 바꾸십니까?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죠. 굉장한 이야기예요. 그 녹취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잡혔구나 꼬리가. 네. 국회 청문회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. 거짓말이에요. 네. 어떻게 그 한 해에도 수백 장씩 나가는 표창장을 어떻게 자기가 다 기억한다고 자기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내준 거다. 네. 이런 식으로 주장했단 말이에요. 그걸 또 물어봅니다. 자,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발급해줬다면 기억 못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데 누구한테 표창장을 발급해줬는지 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? 예? 총장님한테 직접 사인받지 않고 결제받지 않고 자. 일임해서 표창장이나 상장이 지급된 거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? 내가 기억이 안 나면은 내가 그 직인 찍어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자, 자기가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거는 뭐 그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. 처음에는 표창장 내가 준 거 기억 못할 리가 없다. 뭐 다 기억한다는 식으로 기억 못하면 안 내준 거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. 총장이 어떻게 그 수백 장씩 나가는 표창장 한 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? 이러니까 그거 직인 찍어준 사람한테 얘기할 거라는 말은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. 상장 대장. 근데 상장 대장을 파쇄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. 소각했다는 얘기도 있고 파쇄했다는 법정에서는 뭐 그 보존연한 지나서 뭐 파쇄했다 폐기했다 이렇게 증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던 19년 8월에 최성해 총장 전화를 받은 김모 교수라고 있어요. 그분 증언에 따르면 그때 최성해 총장이 전화를 해서 상장 대장을 보니 아들 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법정에 와서는 그거 폐기했다고 했어요. 그럼 있었던 거잖아요. 그거 어디 갔냐고. 그러니까 그거 왜 폐기했냐고 그리고. 그러니까요. 이 최성호 총장은 사실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긴가민가 할 때 그 대학의 총장이 나는 그거 준 적 없어. 네. 그거 조국이 나한테 안 준 거를 줬다고 막 종용하고 압박했어. 그 녹취도 있어. 네. 그리고 난 작업했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그래서 그 한 1, 2년 전인가요? 그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최성해 총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. 한 9가지 위증을 했다고.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는데 불송치 사유가 위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.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.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. 아니 정경심 교수는 판결 받으면서 최성해 전 총장 그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. 최성해 총장은 진실된 증인인데 그 진실된 증인을 비난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가했다. 그러니 중형을 선고한다. 양형 사유로 삼았다고요. 판결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면?
자, 지금 본인도 스스로 지금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최성해 청장은 왜 저렇게 지금 물어봐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물어봐도 4년 전 일에 대해서 막 부인하잖아요. 네. 자기가 분명히 해서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막 부인하고 녹취 이제 와서 아유 나 거짓말했어 그거는 녹취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왜 저랬을까요? 근데 그때 그때도 여러 가지 뭐 한 두세 가지 설이 있었죠. 첫째는 사적으로는 조민 씨를 며느리 삼으려고 했잖아요. 그랬죠. 아주 극진하게 지극정성을 들였죠.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기 아들하고 실제 만나기도 예. 해주고. 근데 제대로 안 됐고. 하나는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학에 좀 재정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또는 영주에 뭐 어떤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했는데 거절했다고.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복 감정이 있었다.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뭐 최규일 전 의원이라든지 지역 국힘당 계열의 정치인들과의 어떤 뭐 커넥션 네, 이런 설